여러분 지금 잠깐만 손 멈추고 집안을 둘러보시겠습니까? 혹시 거실 한쪽이나 냉장고 위 또는 베란다 구석에 생수병 하나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응,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수 한 병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의 집에서 돈이 조용히 흘러나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풍수를 깊이 연구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긴 세월 풍수를 연구하며 수천 가정을 직접 상담해온 사람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물이 안 들어오는 집은 없습니다. 다만 재물이 들어올 길을 스스로 막아두고 있는 집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물입니다. 물 중에서도 생수 한 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풍수는 기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참여하는 순간 효과는 훨씬 강해집니다. 그리고 댓글에 깨끗한 물로 기운을 엽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그 한 줄은 풍수에서 복을 맞이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오늘 이 30분 동안 여러분께 생수 풍수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두면 안 되는 4가지, 반드시 두어야 하는 3가지, 그리고 부잣집들이 실제로 지키는 생수 배치, 황금 법칙까지. 여러분 왜 하필 생수일까요? 풍수에서 물은 재물 그 자체입니다. 옛부터 물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 옆에 큰 도시가 생기고 항구 주변에 부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의 한강, 부산의 해운대, 인천의 송도 모두 물 근처에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입니다. 하지만 물은 양날의 검입니다. 제대로 흐르면 재물을 불러오지만 잘못 흐르면 재물을 쓸어가 버립니다.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넘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2023년 여름 장마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루 만에 수억 원이 재산이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집안에 있는 생수 한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재물을 부르기도 하고 재물을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아무 곳에나 생수를 둡니다. 냉장고 위에, 식탁 위에, 책상 위에,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돈이 안 모일까? 라고 고민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통장에 돈이 안 남을까? 라고 답답해합니다. 오늘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중 하나라도 여러분 집에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30년 현장 경험으로 나온 경고입니다. 첫 번째, 화장실에 생수를 두는 것. 화장실은 풍수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공간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재물도 함께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변기, 세면대, 욕조 모두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이 공간의 기운은 항상 내려가는 기운, 빠져나가는 기운입니다. 여기에 생수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의 기운까지 그 흐름을 따라 밖으로 새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3세 자영업자 남성분이었는데 이름은 김철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장사는 잘 됐습니다. 매일 손님이 많았고 매출은 월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장에는 항상 돈이 없었습니다. 50만 원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장사는 잘 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카드값 내고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나면 항상 빈털터리입니다. 집에 방문해서 보니 화장실 세면대 위에 생수 2리터짜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양치할 때 쓰려고 놔뒀어요. 수돗물보다 깨끗하잖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이미 물이 빠져나가는 곳인데 거기에 또 생수를 두면 재물의 기운까지 함께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즉시 생수를 치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김철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지출이 확 줄었어요. 똑같이 생활하는데 돈이 남아요. 이번 달 처음으로 100만 원 넘게 저축했습니다. 두 달째부터는 저축액이 150만 원까지 늘어났고 석 달째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새 오븐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풍수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화장실에는 절대로 생수를 두지 마십시오. 심지어 작은 500ml 생수 한 병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안방에 생수를 두는 것. 안방은 쉬고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고요해야 하고 기운이 잔잔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수는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흐르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항상 흐릅니다. 바닷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물은 본질적으로 움직임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기운과 쉬어야 하는 안방의 기운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불안해지고 재물도 안정되지 못합니다. 특히 머리맡 화장대 위 창가 근처에 두는 경우는 기운이 더 불안해집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마시기 편하려고 머리맡에 둔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한 부산 해운대구의 이영숙 박성호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부부였는데 두 분 다 항상 잠을 설쳤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피곤하고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병원도 여러 곳 다녀봤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도 받아봤고 신경과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드시면서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방문했을 때 안방 머리만 양쪽에 생수 2리터짜리가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밤에 목마르면 바로 마시려고요. 나이 드니까 자다가 입이 마르더라고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최악의 위치였습니다.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풍수에서는 상단전이라고 해서 기운이 가장 모이는 곳입니다. 그 바로 옆에 움직이는 기운에 물을 두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즉시 생수를 치우고 대신 안방밥복도 작은 선반에 두도록 했습니다. 목마르시면 일어나서 몇 걸음만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더 건강에도 좋습니다. 2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저희 둘 다 잠을 깊게 자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개운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박성호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큰 계약이 연달아 3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수수료만 합쳐서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선생님, 1년 동안 이렇게 한꺼번에 계약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안방의 기운이 안정되니 사람의 기운도 안정되고 그 안정된 기운이 재물을 불러온 겁니다. 안방은 쉬는 곳이지 기운이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주방 조리대 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방은 원래 물과 가까우니까 생수도도 좋지 않나요?
싱크대도 있고 수돗물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큰 오해입니다. 주방은 물의 공간이 아니라 불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오븐. 생각해 보십시오. 주방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대부분 뜨거운 열을 냅니다. 이 불과 생수가 정면 충돌하면서 집안의 갈등의 기운을 만듭니다. 오행으로 보면 불과 물은 서로 극하는 관계입니다. 물이 불을 끄고 불이 물을 증발시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소모만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돈은 들어와도 불처럼 타버립니다. 제가 상담한 서울 송파구의 정미경 씨 이야기입니다. 38세 여성분이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카페는 손님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7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로 치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달 결산하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선생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 관리를 못하는 건가요? 낭비하는 것도 없는데 가게 주방을 보러 갔습니다. 조리대 정중앙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생수가 여러 병 놓여 있었습니다. 큰 거 2리터짜리 3병, 작은 거 500ml 2병. 직원들이 물 자주 마시니까 편하게 여기뒀어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재앙이었습니다. 불 바로 옆에 물이 있으니 기운이 서로 부딪혀 소모되고 있었던 겁니다. 매출은 들어오지만 그 기운이 불과 물의 충돌로 모두 소모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생수를 조리대에서 치웠습니다. 대신 주방 구석 냉장고 옆 아래쪽에 물 보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불편해도 몇 걸음만 더 가시면 됩니다. 이게 카페의 재물운을 살립니다.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재료비가 월 50만 원 가까이 줄었고 폐기 음식도 확 줄었습니다. 선생님, 똑같이 주문하는데 남는 재료가 없어요. 신기해요. 그리고 손님들이 더 많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도 늘고 리뷰도 좋아지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2달째부터는 드디어 흑자를 냈습니다. 주방 조리대 위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4번째 베란다 끝에 생수를 두는 것. 베란다는 집 안과 밖이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집 안도 아니고 집 밖도 아닌 중간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공간을 기운이 흐르는 통로라고 봅니다. 즉 그곳에 생수를 두면 집안의 재물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셈입니다. 특히 베란다 끝 창문 바로 옆은 최악입니다.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창문은 집과 외부를 연결하는 구멍입니다. 그 구멍 바로 옆에 물을 두면 재물의 기운이 물과 함께 밖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 건설업을 하시는 최동수 씨 댁이었습니다. 베란다에 생수 박스가 2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한 박스에 2리터 6병씩 총 12병이 베란다 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세일할 때 사다 놓은 거예요. 여기 두면 꺼내 마시기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계약은 따냈습니다. 공사도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공사는 3개월 전에 끝났는데 돈을 아직도 못 받았어요. 전화해도 다음 주에 준다고만 하고 벌써 석 달째입니다.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 2,300만 원이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 못 받아서 다른 공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베란다의 생수를 모두 주방 구석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불편해도 참으십시오. 이게 대금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최동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밀린 대금 다 받았어요. 2,300만 원 전에 입금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새 공사 계약도
하나 더 들어왔어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풍수의 힘입니다. 베란다는 바람이 드나드는 곳, 기운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에 재물의 상징인 물을 두면 재물도 함께 나가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생수 위치 3곳.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수천 가정을 다니며 확인한 결과 재물운이 살아나는 생수 배치에 3가지 황금 위치가 있습니다. 이 3곳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집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대부분 이 3곳 중 한 곳 이상에 생수가 놓여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현관 한쪽 구석. 집의 기운을 정화하는 자리.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손님이 방문할 때 모든 사람과 기운이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여기 한쪽 구석 신발장 위나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깨끗한 생수 한 병을 두면 들어오는 기운이 정화되고 재물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정중앙에 두면 안 됩니다. 현관 한가운데에 물을 두면 들어오는 기운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막히듯이 기운도 막힙니다. 반드시 한쪽 구석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신발장이 왼쪽에 있으면 그 위에, 오른쪽에 있으면 그 위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수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열어두면 좋은 기운이 빠지고 탁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물은 외부 기운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 중구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73살 강순자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용돈도 잘 드리고 연금도 받으시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기분이 답답하고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현관에 생수를 두도록 권했습니다. 신발장 위 오른쪽 구석에 2리터 생수 한 병을 놓으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공기가 맑아진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현관문만 열면 답답했는데 이제는 시원해요. 2주째부터는 기분도 좋아지고 가족들도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자주 들러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보험 환급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0년 전에 들었던 보험인데 만기가 되어서 환급금이 나온 겁니다. 금액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보험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현관 구석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방 싱크대 옆 구석. 불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 자리. 주방 조리대 위가 아니라 싱크대 옆, 냉장고 옆 같은 불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자리에 두면 불과 물이 조화되어 가족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안정됩니다. 주방은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즉 생명과 직결된 공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기운을 만들고 우리 운을 만듭니다. 여기에 물을 제대로 배치하면 가족 전체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특히 싱크대 옆 구석은 물의 기운이 원래 흐르는 곳이라 생수를 두었을 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싱크대는 물이 나오는 곳이니까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물끼리는 서로 도우니까 생수를 그 옆에 두면 좋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주부 이야기입니다. 38세 김영희 씨인데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셨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아팠습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배탈도 잡고 병원비만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식비도 엄청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을 보니 조리대 위에 생수가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바로 옆이었습니다. 요리하다가 물 마시기 편하려고요. 싱크대 옆 구석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2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감기를 안 걸려요. 막내가 원래 한 달에 2번씩 감기 걸렸는데 이번엔 괜찮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식비가 줄었습니다. 똑같이 장을 봤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덜 나갔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게 줄었어요. 예전엔 냉장고에서 자꾸 상했는데 이제는 다 먹게 돼요. 냉장고 음식물 쓰레기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프로젝트가 연달아 들어와요. 아이들 성적도 2달 만에 평균 15점씩 올랐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싱크대 옆 구석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거실, 동쪽 청룡의 기운이 살아나는 자리. 동쪽은 해가 뜨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희망과 시작의 방향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청룡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청룡은 사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재물, 건강, 자녀, 사업,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거실 동쪽에 생수를 두면 재물운, 건강운, 자녀운, 사업운이 모두 살아납니다. 특히 창가 근처 화분 옆은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식물과 물의 조합은 풍수에서 생기를 부르는 최고의 배치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물도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생명의 기운이 2배로 강해집니다. 잠깐 동쪽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스마트폰에 나침반 앱을 깔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침에 해가 뜨는 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쪽이 동쪽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45세 박민수 씨 가족이었습니다. 사업가이신데 1년 넘게 큰 계약 하나를 따내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몇 번이나 거의 성사될 뻔했다가 마지막에 무산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포기하려고요.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문제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성적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20등까지 떨어졌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켰는데 성적이 안 오르네요. 거실을 보니 동쪽에 큰 화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화분 옆에 생수 한 병 놔두세요. 2리터짜리로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병 겉을 닦아주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생수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밝아진 느낌이에요. 3주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년 넘게 끌던 계약이 갑자기 성사되었습니다. 선생님, 계약됐어요. 그것도 예상보다 40% 많은 금액으로요. 금액을 물으니 1억 2천만 원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아이 성적도 올랐습니다. 중간고사에서 수학이 85점, 영어가 88점이 나왔습니다. 애가 공부가 재미있대요. 전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해요. 2달째에는 부부 사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 와이프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요. 동쪽은 새로운 시작의 방향입니다. 그곳에 물을 두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위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는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심지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생수관리 5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생수관리 5대 법칙. 첫 번째, 가능하면 큰 생수병 1.5에서 2리터를 사용하십시오. 물이 많을수록 기운이 넓게 퍼집니다. 500ml 작은 병보다는 1.5리터나 2리터 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컵에 담긴 물과 큰 항아리에 담긴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오래가고 힘이 셀까요? 당연히 큰 쪽입니다. 두 번째, 뚜껑은 반드시 꼭 닫으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열어두면 좋은 기운이 빠지고 탁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물은 외부 기운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먼지, 냄새, 나쁜 기운이 모두 물에 흡수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탁한 기운을 집안에 퍼뜨립니다. 반드시 뚜껑을 꼭 닫으십시오. 세 번째, 1, 2주마다 반드시 교체하십시오. 오래된 물은 풍수에서 죽은 물입니다. 죽은 물은 기운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탁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생수의 유통기한이 있듯이 풍수 효과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길어도 2주를 넘기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건 일주일마다 바꾸는 겁니다. 네 번째, 물병 겉을 항상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기운은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기운도 막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물병 겉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물티슈로 닦아도 되고 마른 행주로 닦아도 됩니다. 이게 귀찮으시면 생수병 위에 깨끗한 천을 덮어두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물이 우리 집 기운을 맑게 한다는 마음으로 두십시오. 풍수는 물리적 배치만큼이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진심이 담긴 곳에 복이 찾아옵니다. 물을 교체할 때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재물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보십시오. 그 마음이 물에 전해지고 물이 그 기운을 집안에 퍼뜨립니다. 추가 실전 팁.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계절마다 물의 온도를 조절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봄, 여름에는 시원한 물, 가을, 겨울에는 상온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투명한 물병을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물이 보이는 것 자체가 기운을 활성화시킵니다. 색깔 있는 병보다는 투명한 병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며칠 만에 복권 당첨되나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며칠, 늦어도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초기 효과. 첫 번째, 물과 관련된 현상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TV에서 물 이야기가 나오고 길 가다가 생수 광고가 보이고 누군가 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운이 물과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몸이 물을 더 찾게 됩니다. 갑자기 물이 당기고 하루에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이것도 몸이 맑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잔잔해지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던 게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뭔가 집이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라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공기가 맑아지는 건 아닌데 기운이 맑아지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키우던 식물이 더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화분에 나뭇잎이 더 푸르러지고 시들었던 식물이 살아납니다.
식물은 기운에 민감합니다. 지방 기운이 좋아지면 식물이 먼저 반응합니다. 여섯 번째, 물과 관련된 좋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맑은 시냇물, 푸른 바다, 비 오는 꿈. 이런 꿈들이 재물운이 상승하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중기효과. 이때부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출이 줄어듭니다. 똑같이 생활하는데 돈이 덜 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환급금, 보너스, 용돈 등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갈등이 줄고 화합이 늘어납니다.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일들이 해결됩니다. 장기효과.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재물운이 확실히 상승합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가족관계가 화목해집니다. 사업이나 직장생활이 안정됩니다. 실제 변화 사례 추가. 실제 사례 네 번째, 경기도 수원 이철호님. 52세 회사원. 안방과 화장실에 있던 생수를 모두 치우고 현관과 거실 동쪽에 배치한 뒤 3주 만에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드디어 부장 승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승진과 함께 연봉도 8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다섯 번째, 충남 천안 한미숙님. 46세 주부는 주방 조리대 위에 있던 생수를 싱크대 옆으로 옮기고 한 달 만에 남편의 사업장에 큰 거래처가 들어왔습니다. 월 매출이 30% 증가했고 가족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여섯 번째, 전북 전주 오성민님은 41세 자영업자로 베란다에 쌓아뒀던 생수를 모두 주방으로 옮기고 2주 만에 체불된 외상값 1,500만 원을 전액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골 고객도 3명이나 생겼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풍수의 힘입니다. 자, 오늘 30분 동안 생수 풍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두면 안 되는 곳 4가지. 화장실은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안방은 기운이 불안해집니다. 주방 조리대 위는 불과 물의 충돌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 끝은 재물이 밖으로 나가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두어야 하는 곳 3가지. 현관 한쪽 구석에 두면 기운이 정화됩니다. 주방 싱크대 옆 구석은 불과 물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거실 동쪽, 특히 화분 옆은 청룡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자리입니다. 물의 기운을 관리하는 법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에서 2리터 정도 되는 큰 물병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물병의 뚜껑은 꼭 닫아두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물은 1, 2주에 한 번씩 반드시 교체해 주십시오. 네 번째, 물병 겉면도 가볍게 닦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을 대할 때 진심을 담은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2주가 지나면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3, 4주가 되면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운의 흐름을 여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깨끗한 물로 기운을 엽니다. 이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열릴 수 있도록 제가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지금 바로 생수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옮겨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집에 맑은 물처럼 깨끗한 기운이 흐르길 바랍니다.